예, 여러분 다섯 번째 테마입니다. 자, 핵심 테마 세법, 부동산 세법. 자, 14개 중에서 다섯 번째 테마인데요. 조세 총론에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납세 의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합니다. 세금 우리가 납부할 의무는요. 그럴 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는 이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자, 요것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납세의무는 어느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금 그래서 납부할 의무는 다시요. 납세 의무는 납부할 의무는 이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추상적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것은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자, 다만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 그러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매매할 때 흔히 취득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등기 안 됐어도 취득세는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잔금 치렀을 때 그 취득했다고 보고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얘기합니다. 근데 확정이란 말은요. 항상 여러분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얘는 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꼭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한 조세인지 테마 3번 징수 방법을 보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테마 3번에 보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게 되면 자,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신고하는 때요. 자, 여러분, 자, 신고하는 때. 그런데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데 시험은 이겁니다.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신고하는 때 원칙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요?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이런 애들. 자, 국세 같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또 종합부동산세도 고의소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물어봅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소멸이에요. 어느 때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느냐? 납부하면요. 세금 납부하면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 같은 세금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요.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재산세로 한번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에요. 자, 우리가 용어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 자, 세금 과세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취득세 같은 세금은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합니다. 근데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자,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1월 달에 부동산 사서 3월 달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서 5월 달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사서 10월 달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또 친구, 항상 재산세 나오면 친구 따라다니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애들은 과세의 기준일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얘네들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의 기준일로 합니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항상 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을 다 판단을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과세 기준일에.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도 있는데, 자, 얘네들 말고 과세 기준일을 7월 1일로 두고 있는 세금도 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요. 주민세 중에서 제3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사업소분으로 2021년도부터 바뀌었는데, 사업소분과 그 다음에 개인분, 종전에 요게 균등분 주민세였는데, 사업소분과 개인분, 종전에 제3분과 그 다음에 요게 균등분이라고 되어 있던 건데, 요 개인분과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의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7월 1일을 과세의 기준일로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고 그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들입니다. 재산세는, 자,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 납부할 의무가 얘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과세 기준일이에요. 6월 1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근데 어느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얘는, 자, 재산세는 여러분 납세무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로 우리가 징수 방법 테마 3번에서 배웠습니까? 재산세 같은 세금은 과세 보통 징수하니까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데, 자, 우리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용어 설명드립니다.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결정. 자, 재산세는 과세권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미 나온 것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부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즉 보통 징수하는 세금,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세 총론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죠? 아까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민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X입니다. 취득하는 때입니다.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사속 들어가면 안 됩니다. 취득하는 때,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아까 과세 기준일인데 6월 1일 날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소방분,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일 역시 재산세랑 똑같이 6월 1일 날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요거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인데 7월 1일입니다. 재산세하고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X입니다. 제3분, 요 사업소분 및 개인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7월 1일이라는 거 구분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똑같이 과세 기준인데 6월 1일이고요.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는데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날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할 때 그 12월 31일 날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납부할 의무가 생겼으니까. 자, 나중에 배울 건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에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 물어보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물어보면 달의
말일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정신고납부가 뭔지는 나중에 소득세에서 양도세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납세문 성립받고요. 확정은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거니까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됩니다.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민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등등등. 자,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 지방세에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애들이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자, 소멸은요. 추상조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 납부,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하면 충당. 자, 충당은 국세, 지방세, 환급금. 자, 저희 부모님 댁의 세금을 제가 대신 내드리는 효자 아들인데요. 물론 돈은 받습니다. 인터넷 대행만 해주는 건데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국세,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세금에 상계 처리되어주는 만큼 세금에 충당했다고 하고 이 충당되어주는 만큼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30원 빼고 나머지만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충당 말뜻만 알면 됩니다. 부과 취소요. 세금 부과를 취소하면 처음 부과했을 때를 소급해서 효력이 싹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부가 제척기간 만료.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자, 30년 전, 40년 전, 자, 내가 세금 안 낸 게 있다고 하면서 그때 덜 낸 게 있다고 하면서 나보고 지금 세금 내라고 하면 난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게 제척 기간이고 그게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징수권 소멸시 완성이요. 자,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즉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5가지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소멸 사유 5가지 기억하고요. 아닌 거, 납세자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안 끝나요. 피상속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로 납부할 의무 승계됩니다. 부가 철회요. 고지서 보내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 그럼 보냈던 고지서를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철회, 소멸 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결손 처분은 지우고요. 법인의 합병이야. 자, 법인의 합병. 자, 법인의 합병 무슨 얘기냐 그러면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그래서 A법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럼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멸사유인 것과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들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좌에서 계속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